글로벌 보입니다. 물이 끓고 있다. 지구가 끓고 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재고를 안 되겠다. 이 법적을 안 되겠다. 그래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만든 겁니다. 잘못하면 2100년까지 우리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9차 대멸종이 올지도 모른다. 해양이라든지 생명 뭐 이런 것도 활용하고 또 재생에너지만으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기가 참 힘들다. 그래서 지금 그 원전이 제일 깨끗한 거죠. 원전을 누가 써야 됩니다. 깨끗한 에너지는 그 원전이다. 원전의 그 부분기를 막고 있다. 효과적인 기후대응은 한 가지 에너지만을 써서는 안 된다. 세계 대통령이라고 불리죠.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총장이 에너지공단 초청으로 공단 임직원뿐만 아니라 울산 시민과 미래 세대를 만났습니다.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분이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기문이란 사람 자체도 위대하지만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면서 쌓은 경험이나 경륜은 어떤 가치보다 소중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그런 가치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있습니다. 파리 협정이라고도 부르죠. 반기문 총장 업적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파리 협정은 2015년 12월 프랑스에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1에서 채택됩니다. 한마디로 2020년 끝난 교토 의정서를 대신하는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토 의정서에서 파리 협정으로 단순히 넘어간 것이 아니라 대단한 강제성이 동반됩니다. 그동안 온실가스 많이 배출한 선진국에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으로 전환된 것이죠.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 기후합의란 얘기입니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리협정 전환으로 모든 국가는 2020년부터 5년마다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고 이행 상황과 성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게 파리협정의 가치이자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재임 시절 이뤄낸 많은 성과 중에 최고의 성과로 파리협정이 손꼽힙니다. 그러면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사실 우리가 그 산업화가 안 됐을 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19세기 유럽이나 미국으로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산업혁명 이런 거에 힘입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구를 너무 오염시켰다. CO2, 탄소를 너무 뽑아 올려갖고 이것이 지금 전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열이 나고 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지금 유엔은 그 지구의 온도가 2100년까지 1.5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작년에 기준으로 해서 1.55도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 그 지구가 열이 난 거죠. 산업혁명으로 인간의 삶은 윤택해졌지만 부작용으로 기후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윤택한 인간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인간의 이기심은 윤택한 삶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2100년까지 1.5도 이상 오르면 지구가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이미 1.5도 오른 겁니다. 그러면서 열을 강조합니다. 지구나 인간이나 열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어렸을 때 제일 비상으로 걱정하는 거는 어린애한테 지금이 열이 나는 겁니다. 열이 나면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이 애기의 열을 떨궈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나쁜 들어가죠. 그걸 잡지 못하면 어린아이는 희생되고 하는 겁니다. 지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지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펄펄
끓고 있다. 이런 설명 처음 들어보는데 딱 알맞는 비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들 키울 때 열이 나면 난리가 납니다. 열을 낮춰야만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고열 때문에 오밤중에 응급실 간 기억 다들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구도 고열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는 지구열을 낮추는데 소홀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지구의 온도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 할 때만 해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 온난화, 세계 시민들, 정치 지도자들, 과학자들을 설득을 해서 기후변화 협정을 체결하자. 그래서 그 과정에 글로벌 히팅이라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히트. 글로벌 히팅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글로벌 워밍 다음에 글로벌 히팅. 애기들한테 열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지구는 끓고 있다. 우리 백도시에서 끓듯이 보일리다. 그러니까 글로벌 워밍에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 18년 사이에 제가 있을 때 글로벌 히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보일링이다. 물이 끓고 있다. 지구가 끓고 있다. 워밍에서 히팅, 보일링까지 10년 남짓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구 온도가 가파르게 상승했고 이제는 끓고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구 온도를 낮추자. 파이팅만으로 안 된다.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하자. 그래서 나온 것이 파리협정입니다. 폭염 아주 되게 덥고 또 가뭄 또 홍수 대형 산불 이런 것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간다고 했습니다. 긴급한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유엔사무총장 때 어떤 경우에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야겠다. 이 법제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만든 겁니다. 유엔이 2015년 채택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세계의 빈곤을 종식시키고 지구를 보호하자.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자. 그런 목표를 설정한 것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17개 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후변화 대응도 포함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열심히 협력해보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유엔이 인류가 어떤 그 발전 계획보다도 가장 아주 완벽하고 야심적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속력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키면 지키고 아니면 아니다.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후변화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거는 안 되니까 이걸 법제화하자. 그래서 그걸 바로 빼내서 별도 결정을 했죠. 사실 지속가능 발전은 정치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럼 지구를 이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멸종이 온다고 경고합니다. 그럼 잘못하면 2100년까지 우리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6차 대멸종이 올지도 모른다. 근데 올 것이다. 점점 이루치고 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 얘기 아닙니다. 기후 문제만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합니다. 도대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불태난 겁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2월 20일 날 첫 번째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있다가 파리 기후변화에서 나오겠다.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제출하는 그 주범주의 중국이죠. 이런 나라가 모범을 보여도 부족한데 풀겠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가진 것 같습니다. 안 그랬는데 또다시 4년 후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또 틀겠다. 전 도저히 용납하기가 어려운 이거 장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특별히 다시 이제 복귀할 겁니다. 복귀하지만 그만큼 두 번에 걸쳐 8년간 이런 그 조치들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국제사회에 미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데 구구절절 맞는 말이죠. 트럼프의 행동을 어떻게 합리화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지구가 끓고 있는데 또다시 인간의 이기심으로 이걸 외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그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그 제조 중심의 국가가 대한민국의 그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태양열이라든지 풍력 뭐 이런 것도 활용하고 또 재생에너지만으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기가 참 힘들다. 그래서 지금 그 원전이 제일 깨끗한 거죠. 원전을 좀 더 써야 됩니다. 그럼 원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원전하고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고가 되죠. 지금 현재는 원전을 다시 써야겠다. 독일도 원전을 그래서 끌었다가 지금 다시 되돌려 한다는 얘기고, 우리나라는 사실 원전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장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중요한 발언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이란 것이 있고 지구가 끓고 있습니다. 지구에 열이 나는 이유는 인간이 온실가스를 너무 많이 뿜어내서 그런 겁니다. 원인은 분명하고 해법도 분명합니다. 암 환자가 위험하지만 방사선 치료하고 그러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살려야 하니까요. 지금의 기후위기도 그렇습니다.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란 얘기를 강조한 것입니다. 우린 너무 급하거든요. 그런데 재생에너지가 좋긴 하지만 탄소 중립으로 가기엔 시간도 촉박하고 속도도 나지 않으니까 부담을 떠안더라도 원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재생에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노망이 났다. 그런 과격한 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기후위기에 원전은 왜 답이 될 수 있을까요?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전기 1kW를 생산할 때에 풍력, 바람을 이용한 그 풍력은 20g의 그 탄소가 나옵니다. 태양광은 48g, 그 다음에 원전은 6g의 그 CO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깨끗한 에너지는 그 원전이다. 원전의 그 분기를 막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멘트에 원전이 기후위기를 막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쩜 원전이 필요한 이유를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동되는 원전이 없었다면 기후위기는 더 심각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미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효과적인 기후대응은 한 가지 에너지만을 써서는 안 된다. 에너지 믹스라고 그러죠. 재생에너지, 원전, 뭐 이런 데를 써야 된다.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적절한 에너지 믹스. 그렇지만 황금 비율을 찾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숙제가 될 겁니다. 그 에너지 공단 지원 여러분들은 에너지 효율성 향상, 또 기후행동 촉진 등 공공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신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저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보일 때 다른 데도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들 목소리를 올려라. 필요하면 현재 지도자들에게서 도전해라. 현재 있는 지도자들을 도전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번 영상에선 반기문 총장 얘기 들어봤는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진부할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반기문 총장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미디어와 같은 간접적인 수단으로 기후위기를 접하고 알아왔지만 반기문 총장은 극지방을 5번이나 다녀왔다고 합니다. 빙하가 녹는 속도를 직접 봤습니다. 그걸 보며 파리협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원전이다 재생에너지다 우리의 이념 논쟁은 사치일지 모르겠습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이념 논쟁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 지구는 대멸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우리에게 이런 울림을 던졌습니다.